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크라이나 대 한국 출산율이 누가 더 낮을까? 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입니다. 통일 직후의 동독 0.775 우리나라가 아마 오래 깰 것 같아요. 0.72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우크라이나는 지금 원래 여기가 아이를 많이 낳는 국가가 아니에요. 여기도 1.22 2020년도. 그런데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0.8 이상은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정부였던 동독, 통일 직후에, 그리고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사실상 전쟁 중이에요. 남녀 간의 전쟁, 젠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제도의 종말, 남자편. 남자 입장에서 쓴 거죠. 과거의 결혼제도란 여성의 순결과 순종, 남성의 보호와 헌신의 등가 교환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묶어 강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상호의 생식기 이용 권리를 독점하는 조항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올라가고 평균 수입이 늘고 비혼주의자는 많아지지만 현재의 결혼제도에서 남자들의 의무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과거와 같이 남자다운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요구는 그대로 한데 과거에 여자들이 지었던 의무는 전혀 의무는 안 지고 있죠.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이 이야기하면 찌질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시 돌아오면, 그렇다면 남자가 결혼제도에서 얻는 권리는 어찌 되었는가? 1. 배우자가 건강한 자녀를 낳는가? X. 배우자가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는가? X. 배우자가 처녀인가? X. 4번. 배우자가 순종적인가? X. 5번. 배우자의 생식기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가? 세모.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권리는 다 상실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데 부양 가격은 말도 안 되게 폭등해 버렸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 제도의 종말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분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뭐 이런 남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이 없어졌어. 여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결혼은 현실이야. 그러면서 남자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많이 했죠. 그리고 실제 뭐 20대 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남자랑 연애를 하다가 그 남자가 경제력이 딸리면 그 오빠하고 헤어지면서 결혼은 현실이야. 그런 말을 하면서 경제력이 뛰어난 남자들을 만나잖아요. 실제 그런 결혼 경우가 매우 많죠. 뭐 그렇게라도 뭐 퐁퐁이 찾은 분들이야 그래도 뭐 먹고는 살 것 같은데, 그런데 퐁퐁이를 못 구한 미혼녀들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실전이야. 지엄마나. 여러분들 이 짤 많이 보셨죠? 인생은 실전입니다. 30대까지의 여자의 삶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서비스직 일자리가 많잖아요. 40대 넘어가면 안 그래요.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여자들 같은 경우 근로소득 같은 경우 40대부터 소득이 줄어듭니다. 남자는 50부터 줄어요. 40이 전성기고, 그리고 50이 줄어도 40대보다 크게 안 줄어요. 근데 여자들은 50대만 돼도 확 떨어져요. 하여튼 결혼 못한 대한민국 여자들, 인생은 실전이라는 거를 5년 10년 뒤에는 제대로 한번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72는 국가 기능이 상실했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경제도 서서히 버블이 터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0.72인 상태에서 버블까지 터지면서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더 떨어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우리나라도 보면 IMF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를 보면 학계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을 찾은 이후에 반등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도 버블이 터진 건 아니잖아요. 저는 버블이 하여튼 뭐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장기 저성장은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는 힘들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진행되게 되면 지금보다 결혼 안 하고 지금보다 하여튼 당분간은 출산율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남자 여자의 전쟁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이유도 있죠. 물론 결혼하지 않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남녀 간의 저는 갈등이라고 봐요. 2021년도 입소스의 조사를 봐도 28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은 48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80% 당당히 1등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이 심한 나라들 한번 볼까요? OECD에서. 일본도 낮죠. 일본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뒤에서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일본하고 이탈리아거든요. 일본 남녀 갈등 3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49.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낮죠? 우리나라는 80이에요, 80.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제가 볼 때 쉽게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좀 아셨으면 합니다. 여자분들이 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댓글에도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여자들의 가치를 내려서서 한국 여자랑 결혼할 생각으로 제가 이거 못하네요. 여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남자들은 제가 보니까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결혼을 그냥 안 하든지 아니면 국제 결혼을 하든지 이쪽으로 많이 선택하는 거예요. 워낙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전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비혼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가능하다고 생각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40 넘어보세요. 40 넘고 40 중반 가고 50 가까이 가보세요. 여자들 써주는 일자리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20, 30대처럼 편한 일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때는 이제 공장 들어가셔야 돼. 뭐 청소하시든지 아니면 식당 이모하시든지 일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일부 여자를 제외하고는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기대도 많이 하더라고요. 국가인 아빠가 지원해 주겠지? 뭐 생색내는 푼돈 정도는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국가적인 지원은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있으면 적자로 전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1인 여성, 나이 많은 1인 여성한테 지원해줘도 푼돈밖에 안 될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실전이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미 40 가까이 된 분들은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나마 30 초반대인 분들은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 객관화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시는 게 저는 옳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지금은 젠더 전쟁 중입니다. 처음 몇 년 전엔 갈등으로 시작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에 지친 남자들이 조용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능력남은 국결로 가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 같은 비능력남은 잉여인간은 평생 혼자 살다 행복하게 갈 겁니다. 이 젠더 전쟁의 승패 여부는 586의 사회 은퇴쯤에 결정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의견에는 제가 다 동의는 하는데 마지막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물론 저도 이게 뭐 제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586이 은퇴를 해도 아직 남아있는 게 누굽니까? 영포티 70년대생들이 남아있어요. 여기도 장난 아닙니다. 저도 이 세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이 세대에 속해서 알지만 여기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영포티까지 은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영포티가 은퇴하려고 하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 경제 침체가 분기점이지 않을까. 물론 뭐 오랫동안 경제 침체가 안 오고 그대로 뭐 쭉 가다가 영포티까지 만약에 은퇴를 하면 그때는 지금 MZ들이 이제 중심에 가니까 그때는 제가 볼 때 확실하게 뭐 바뀌는 기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경제가 침체될 것 같아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취업 빙하기, 그리고 97년도 아시아 금융위기 등등등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콧대가 높았던 일본 여자들이 항복을 했죠. 또 남자들은 초식화, 절식화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버티지 못했던 여자들이 포기를 한 거죠. 항복 선언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 마케이너들 중에 그래도 능력이 있는 여자들은 결혼을 했대요. 나이 많아도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어중간한 여자들, 애매한 여자들은 결혼을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생애 미혼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러니까 여자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결혼을 생각하는 이유, 본능적인 이유는 생존 본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출산? 그런 거 아니다. 생존이다. 즉 남자의 보호를 받는 본능인 거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뭐 장기 저성장 초입이라고는 하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까지는 안 왔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자영업자분들 힘들고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IMF라든가 카드 대란이라든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약해요. 더 충격이 와야 돼. 더 충격이 오고 많은 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더군다나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여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실제 경제가 침체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여자들의 립스틱이 붉은색으로 과거보다 더욱 붉은색으로 많이 바뀐대요. 섹시하게 보이려고. 그리고 치마 같은 경우도 치마 길이가 짧아진대요.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랍니다. 나름대로 이제 남자들한테 어필하는 거죠. 그런데 경제가 힘들어지면 백기되는 여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본의 사례처럼 그나마 그래도 좀 외모라도 괜찮다든가 뭐 능력이 있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택을 받을 수 있지만 뭐 그런 여자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미 그런 여자들은 대부분 다 결혼했죠. 그런데 어중간한 애들 뭐 이쁜 것도 아니고 능력도 좋은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쟤는 대한민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금 30대 여자들은 몇 년 지난 이후에 그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미 그들은 나이가 30 중반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겠죠. 그녀들을 대한민국 남자들이 선택하겠습니까? 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제가 볼 때 아마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실전이니까요. 하여튼 지금 만 35세 이상 넘은 여자분들께서는 하여튼 미리미리 좀 준비를 꼭 하시길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